고생하셨다는 말 한마디 없이 유난이라는 듯이 저를 보고 픽픽 웃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형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갈비 국물에 김치에 벌겋게 물든 먹다 남은 밥을 저보고 먹으라던 아주버님하며 처음서부터 끝까지 비웃음 띠며 제가 토다는 소리 다 들으면서도 열심히 입에 쳐넣던 형님들의 나한테 안 죽는다며 권하더니 한숨까지 내쉬며 먹기 싫어하는 시모며 다 이 자리서 벼락 맞아 뒤졌으면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특히 제가 더 열받았던 게 시모 마지막 말 우리 남편 빗대어 말하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버러지 같으면 며느리 남편이 자기 자식이란 것까지 잊어버리는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시모 팔순이라고 고생하고 멸시까지 받은 저에게 잘 먹었다는 공치사 한마디 없이 저것들이 각자 봉투 쥐어주고 볼일 끝이요 하고 몸만 쏙 빠져나간 후에 이 짓거리 안 하려면 선이라도 봐서 시집가야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제 터지는 속을 누가 알겠냐고요. 저는 저처럼 40 중반에 남편 죽고 혼자서 애 둘 걷어 먹여 살린다고 바빠서 얼굴 볼 틈도 없던 친정 여동생이 마침 근처라고 들러서 대낮부터 가게 문 닫고 시댁 욕을 돗자리 펴고서 줄줄 해댔지요. 특히 나에게 즉석밥 던져주는 것을 보고도 밉살스럽게 웃던 시댁 식구들 이야기에 여동생이 우리 결혼식 날 아주버니한테 양말 심부름 받았다고 그제야 이야기하는데 저는 처음 알았네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괜히 속상해한다고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더라고. 시어머니 자리도 유명하잖아. 자식들이 치던다고 진짜 형부 없었으면 독거노인이라고 말들 많았었는데 시아주버니라는 사람 언니네 결혼식 날 내가 언니 동생인 거 알고 나보고는 양말 좀 사다 달라고 하더라. 그때 이 집은 어머니만 문제가 아니구나 알았다 내가. 그걸 왜 이제야. 미안하다 어쩌냐. 나는 그 집 형제들도 인간 아닌 걸 한참 후에야 알았다. 네 형부 가고 나서. 대뜸 말도 없이 시어머니 우리 앞집에다가 집 얻어줬을 때부터 이것들이 날 사람 취급 안 하는구나 했는데 역사가 깊었네. 아무도 안 말리디? 그 짓거리를 하는데 단둘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옆에 언니 시어머니하고 형님이란 사람도 있더라고. 자식들하고. 나 보면서도 아무 표정 변화 없던데? 딱히 시어머니가 쟤한테 사달라고 해라 시킨 것 같지는 않았어. 언니 생각해서 사다 준 거지.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그때 나도 이 깔면서 어디 내가 시집 잘 가서 요것들 따끔한 맛 좀 보여줘야지 했더니만 나도 과부될 줄 누가 알았나. 그래도 우리 시댁 식구는 그렇게 인성 개차반은 아닌데 언니는 시어머니부터 형제들까지 참. 그 사람들 자기 동생 죽고 없어도 언니한테 자기 어머니 떠맡기지 살살 용돈이나 주면서 비유 맞추고 뻔해. 난 그걸 얼마 전에 알았다. 먹고 사느라 정신없어서 시모한테 신경 쓸 정신도 없었고 뭐라고 해도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했거든. 도리하는 것도 우리 애들하고 사람들 눈 무서워서 하고. 그런데 팔순 생일잔치에 나한테 먹던 밥그릇 내미는 거 보고 알았다. 이놈들이 나를 물러보는구나. 어디 그렇게 더러워진 밥을 내미냐. 남편도 없는 마당에 지가 떠맡아야 할 엄마 떠맡은 사람한테. 내 편 되어서 싸워줄 남편이 없으니 요것들이 내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살살 지들 입소 챙긴 거야. 남편 살아생전처럼. 그러니 마트 사은행사로 받은 즉석밥 내미는 지 엄마 편들며 살살 쪼개지. 언니나 나나 남편 복 없는 건 피장파장인가 해도 이 부분에서는 언니가 이겼네. 아주 범접할 수가 없는 집구석이야. 이거 언니 가져. 나보다 더 필요하겠어. 이게 뭔데? 로또 아니야? 왜? 너도 인생 역전 하려고? 웬일이야? 나 이거 처음 본다. 어디서 파는 줄도 모르는데 왜? 좋은 꿈 꿨어? 제부가 막 꿈에서 번호 불러주고 그랬어? 아니, 어떤 할머니한테 받았어. 언니 만나러 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쩔쩔 매고 있길래 지켜보니 우물쭈물하면서 차를 그냥 보내고 해서 저 양반 글 못 읽나 보다 어디까지 가세요 묻고 버스 태워 보냈거든. 나한테 고맙다고 쥐어주는데 로또더라고. 나도 다른 사람 지갑에 들은 거 얼핏 보기만 했지 이렇게 자세히는 처음인데 아무튼 지난 회차인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 아직 발표 안 난 거야. 가져.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 괜히 희망이 생길 거야. 희망은 개뿔. 당장 필요한 게 돈인데 우리 그이는 왜 꿈에도 안 나타나는가. 어떨 때는 원망스러워. 가증 고생하며 사는 내 꼴이 안 보이는가. 아니면 보면서도 미운 마음으로 도리만 해서 못마땅한가. 어쩜 그렇게 무심한지. 아무튼 이거 당첨되면 내가 이놈의 동네 확 뜬다. 며느리 아니게 된 지가 언젠데 내가 저것들 할 도리까지 해야 하냐고. 어디 나 없이 심술궂은 지네 엄마한테 달달 볶여보라지.
지들 평화가 누구 덕분인지는 알고 먹던 밥을 내밀고 감히 사돈처녀한테 양말 심부름을 시키고 말이지. 친정이 끄리끄리하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없는 게 한이지 뭐. 아무튼 왠지 착한 일하고 받은 거라 당첨될 것 같은 기분이 솔솔 들어요고. 한 2, 3등만 돼도 기분 째지겠다. 그치? 당첨되면 밥이나 사줘 언니. 당첨 안 돼도 밥은 항상 사줄 테니까 너도 자주 얼굴 비춰 요거사. 힘들게 여기저기 발품 팔고 다니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 눈도장 찍고 영업해도 되고. 내가 내 동생 못 봐주겠냐? 제부 죽고 먹고 살겠다고 화장품 방문 판매를 시작한 제 친정 여동생은 얼굴은 화려하지만 몸이 골병이 들었는지 삭신이 쑤신다며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거나 앉을 때 죽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고객하고 만나서는 내색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겠거니 나하고 있을 때는 마음껏 내라 했더니 그래도 언니라고 응석 부리는가 뭐 집어먹을 때마다 아구구해서 한참을 웃었지요. 동생에게 받아든 천사 번호가 찍힌 종이 로또 한 장으로 이후부턴 너는 돈 생기면 뭐 할 거냐로 화제가 바뀌었으니 이 맛에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미 시모 팔순날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린 지 오래였는데 애들이 또 얼마 전 제 생일날 시어머니를 안 부를 수 없어서 불러서 같이 밥 한 끼 사 먹였는데 그 일로 또 찐벅찐벅 시어머니가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야, 너는 자식들한테 효도 받으려고 키웠냐? 한창 바쁜 애들이 네 생일이라고 오고 가고 애들이 생일잔치 하자 해도 아니다 하고 쳐내야지. 넙죽 받아먹으면서 다 늙은 시어머니 오라가라 하냐? 부를 거면 미리 언질이라도 하든가. 웬일인가 맨입으로 가서 애들 눈치 보이게? 우리 엄마 좀 그만 부려먹어요 소리를 듣게 하냐고 내 손자한테. 괘씸한 것. 짰지 너. 일부러 애들하고 사이 틀어지게 하려고? 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머니 부르지 말라고 말렸죠. 저라고 기분 좋은 날 어머니하고 밥 먹고 싶었겠어요? 얘 봐라. 이젠 대놓고 너 싫다 하네. 이젠 눈치도 안 보는구나. 어머니 팔순 생일상 차려놓고 시댁 식구들한테 그 무안을 줬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시비를 거세요? 제 생일날 즉석밥 내민 것도 아닌데 그게 복수전으로 보였어요? 저 애들한테 그날 일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서럽고 부끄러워서. 쉬쉬하는 것 보니 본인도 잘못한 건 아시나 보네요. 그래, 내가 내 새끼들 앞에서 이 엄마 아직 안 죽었다 유세 좀 부렸다. 생일상 차려낸 며느리 잡을 만큼 나 아직 정정하니 눈치 좀 보고 기라고. 속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게 잘못은 아니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못할 소리가 어딨어. 즉석밥 좀 먹으면 죽냐? 추잡스럽게 지인만 알고 꼬박꼬박 싫은데요? 음식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왜요 하면서 바락바락. 추잡스러운 게 누군데 나보고. 아니 그렇게 끝까지 남 취급할 거면서 나는 왜 부려먹어요? 서방 죽은 것도 서러운데 아직도 자기가 시어머니라고 유세야? 나야말로 애들 할머니로 예의 차리라고 들여다보는 거지. 그쪽하고 나하고는 끝난 사이야. 알아? 할망구야. 고부간에 이어주는 남자가 하늘 간 지 20년에 시어머니가 앞집 살면서 잔소리한다 하면 다들 나보고 등신이라 해. 확 패대기 치지 뭐하냐고. 내가 새신랑 만나 재혼했으면 꿈도 못 꿀 것이 내일 모레 환갑인 날 붙잡고 대장놀이 하고 싶은가 보네. 아이고 재혼 좋아하네. 너 같은 걸 누가 데려가? 등신 같은 내 아들이 건져줬으면 일생 우리 집 종으로 살아야지. 우리 아들 같은 놈 또 있을까봐? 친정도 밥 겨우 먹고 사는 주제에 지가 그렇게 싫었어도 비빌 언덕이 있어 도망갈 수나 있어? 그래도 나니까 사람 취급해주는 줄이나 알아 이거사. 네 여동생도 과부된 거 보면 우리 아들이 너 만나 재수없어 그렇게 된 건데 내가 그걸로 흠잡더냐? 뒤질 것. 그런 팔자가 있느니라. 개도 안 물어갈 팔자. 우리 애들이 안쓰럽다고 그나마 사람 대우해주는 줄이나 알아. 기가 막혔습니다. 나와 여동생이 남편을 잡아먹는 팔자라니. 여동생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 떴는데 그럼 여동생이 그 사고낸 놈을 조종해서 제부 죽이고 지금 이 생고생을 한다는 걸까요? 게다가 심근경색으로 간 우리 남편, 자기 마누라 구박하는 어머니께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러 가서 소금 맞고 쫓겨날 정도로 말이 안 통하게 무식한 짓거리한 어머니 잘못은 요만큼도 없는 건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 치가 떨리고 친정까지 싸잡아 거지 발사계 취급을 하는 바람에 또 결혼식 날에 시아주버님이 우리 여동생에게 양말 심부름 시킨 것을 따지고 말았지요. 시아주버님이야 그렇다고 쳐도 어른으로 그건 예의 아니다 쳐내야 할 사람이 멀뚱멀뚱 그걸 보고 있었냐면서요.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 때문에 네 여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냐? 언제 들었냐?
그게 언제적 일인데 하며 또 욕을 먹었죠. 깜짝 놀랄 만큼 몰상식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요. 그게 실수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막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게 그 머리통에서 나름 이렇고 저런 이유로 충분히 얘에게는 이렇게 해도 된다 계산하고 나온 결론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남편과 결혼한 저는 결혼 당시부터 기우는 운동장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치고 순하디 순한 남편은 시어머니나 형제들에게 무슨 요구를 해도 괜찮은 호구로 어머니 누가 모시냐 너라도 옆에 있어 드려라. 너를 제일 예뻐하니까 소리를 듣고 하사관 때려치고 내려온 거였잖아요. 그런 호구 동생과 결혼할 변변찮은 집안의 저는 호구 중의 호구로 결혼식에 온 시아주버님이 우리 친정 여동생 붙잡고 양말 좀 사다 달라 부탁하고 이 집 가족은 아무도 잘못되었다는 걸 못 느낀 겁니다. 오히려 기선제압 차원으로 더 오버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험한 소리를 퍼부으며 정말로 여기를 떠나야지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고향이고 나발이고 저 노인네 없는 곳으로 훌훌 털려고요. 그러나 여전히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들까지 키워낸 27평 다세대 빌라 얼마나 하냐 했더니 단돈 5천이랍니다. 이 돈으로 어딜 갑니까? 그러나 친정 여동생이 착한 일하고 어떤 할머니께 받았다면서 제가 자기보다 더 박복하다고 던져준 로또가 생각나는 겁니다. 받은 지 근 2달 되었지요. 당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04회 로또. 더 바라지도 않고 한 2등 아니면 3등만 해라 하고 번호를 확인해 보니 거짓말처럼 1등에 당첨된 겁니다. 심지어 당첨금이 25억. 저는 이미 2달이 지난 시점이라 지체하지 않고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무조건 쉬고 10시까지 기차역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내 마음 바뀌기 전에 아무 말 말고 내일 10시까지 나오면 지금 네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말이죠. 여동생은 지가 줘놓고 로또 당첨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지 남자 소개시켜주는 줄 알고 꽃단장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않고 KTX를 끊어 쪼로록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배고프다고 성화인데 제가 긴장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기차에서 내내 돈을 타고 밥을 먹을까 밥을 먹고 탈까 엄청 고민했던 저는 돈을 타도 긴장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서울역 백반집 가서 일단 동생 밥을 먹이고 택시를 타고 종로로 갔지요. 우리는 세금 떼고 17억 5,908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각각 8억 7,954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물론 친정 여동생은 나머지 뒷자리는 양심적인 데다 자기보다 애가 많은 저에게 양보해 8억만 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행운을 저에게 나눠준 여동생에게 애누리 없이 딱 절반 나누어 줬습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저는 새 인생을 심호부터 버리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이사 갔어야 하는 것을 돈이 생긴 이제야 지긋지긋한 시집 식구들에게 벗어나게 된 것이죠. 여동생은 돈이 애매하다며 고민을 하다가 둘이 합쳐 전셋집을 얻고 어디에 투자를 하자고 해서 각각 1억씩 각출하여 18평대 전셋집을 얻고 4억을 각출하여 5층짜리 학원 들어선 꼬마 빌딩에 투자를 했는데 다달이 1,500만 원씩 나누어 가지니 제법 머리를 잘 굴린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가진 짐이 없어서 고물상 불러 한순간에 치우고는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문을 두드려대고 난리를 쳤는지 아랫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사 나왔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나 모르게 언제 하며 악을 쓰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환갑 때까지만이라도 멀쩡히 살라고요 하니 나는 어쩌라고 하며 죽는 소리 하는데 남은 자식이 넷이나 남았으니 제가 알 바 아니죠. 여동생하고 합가하며 대충 둘러쳐서 애들은 우리가 건물 있는 것도 세 받는 것도 모릅니다. 저는 죽기 전에는 안 물려줄 거거든요. 사람에게 하도 당한 데다 지금은 내가 있어야 내 자식도 건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말이죠. 정성은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상은 엉뚱한 곳에서 받았는데 여동생에게 로또를 주신 그 할머니는 누구셨을까요? 아직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당첨된 로또 회차처럼 천사가 아니셨을까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제 2의 인생 사는 저는 통장은 역전됐지만 딱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잡곡밥 지어 먹으며 여동생하고 간간히 외식하며 도란도란 일하며 살고 있죠.